안녕하세요. 한국사의 해설에 품격을 담은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오늘 첫 영상은 지난 2, 3말에서도 소개해드렸듯이 한능검의 심화회차는 앞으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최근 6월 27일 한능검이 처음 개정된다는 소식이 나온 이후에 앞으로의 시험은 기존의 중급과 고급 사이이기 때문에 쉬울 것이야. 아니면 80점이라는 1급의 커트라인이 상승했기 때문에 더욱 어렵지 않을까 등등 되게 논란이 많이 심했지만 결과적으로 최근 6월 27일 처음 개정 회차가 치러진 뒤에 합격률을 발표한 결과 63%라는 나름 높은 합격률이 나오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결과를 보았을 때 앞으로 우리가 심화회차를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저와 함께 기출 문제의 경향을 분석하면서 접근해 보시죠. 첫 번째로 다룰 수 있는 한능검 심화회차의 특징으로는 한능검 심화회차는 기존의 중급과 고급의 출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비교해드리기 위해 대표적인 이번 심화회차에 두 가지 문제를 가져왔는데 어떤 스타일이 다른지 좀 눈치채셨나요? 네, 조금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고급 회차의 문제랑 비교하면서 기존의 중급과 고급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이 두 문제는 같은 주제에 두고서 다른 방식으로 출제한 대표 사례인데 먼저 좌측의 문제를 보면 저는 이런 문제 보면은 되게 출제자가 너무 친절한 것 같아요. 문제의 내용 잘 보시면 힌트도 4가지나 주고 선지에서도 키워드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했다면 이 정도는 쉽게 눈치를 채고 문제 풀이에 별로 어려움이 없는 것이 기존의 중급 회차의 경향이라면 고급의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고급의 경우를 잘 보면 문제의 내용을 봤을 때 기존의 중급보다는 조금 낯설고 어려운 키워드를 위주로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고급은 어려운 사료를 제시하더라도 평소에 자주 출제되었던 아니면 한 번 정도도 언급되었던 키워드가 숨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른 문제를 통해서도 이런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문제의 경우에도 비슷한데 일단 왼쪽의 문제를 보면 낯선 키워드가 많지만 선지에 제시된 인물들은 직접적으로 제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에 제시된 키워드만 이해하면 그 키워드를 바탕으로 밑에 있는 인물들과 연결만 하면 되겠구나. 그렇지만 고급의 경우에는 또 그렇게 문제 쉽게 주지 않는 편이에요. 우측의 문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연행목은 누가 만들었지? 뭐 강화파는 누가 형성한 거지? 한전은 누가 제시한 거지? 이런 키워드에 대한 이해력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문제풀이에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심화회차에서도 여러분들이 항상 선지 분석과 이 키워드들이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훈련을 평소에 들여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룰 수 있는 심화회차의 특징으로는 이번 심화회차에서도 기존의 고급에서 자주 언급되었던 신유형이라던가 고난도 문제의 출제 경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여드리기 위해 제가 대표적인 두 가지 문제를 가져왔는데 이러한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평소에 언급되었지 않았던 신유형 출제되거나 평소에 나왔던 유형이긴 하지만 키워드가 매우 낯선 거를 출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좌측의 문제의 경우에도 에네켄 농장이라던가 승무학교를 바탕으로 냈던 문제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처음 접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나 이런 문제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풀어야 되지? 고민할 수 있고 또한 우측의 문제의 경우에도 이 문제가 사실 전두환 정부를 낸 거지만 신한민주당이라던가 민주정의당과 같은 키워드는 기출에서 언급은 됐을지 몰라도 그렇게 자주 나왔던 키워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보면 내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조금 더 쉽게 점수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기 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에서 키워드를 잘 뽑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풀이를 평소에 잘 해두는 것이 중요하죠.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이런 신유형이 나온다면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라는 고민이 있다면 앞으로 제가 이 영상 이후에 고난도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팁을 올릴 예정인데 그 영상에서 각 신유형에 대한 대비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룰 수 있는 심화회차의 특징으로는 새로운 문제 구성의 방식이 등장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기존 기출에서는 한 사료를 출제하면 한 문제만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심화 47회에서는 긴 사료를 주고서 두 사료의 공통적인 키워드를 제시하고 두 사료가 나타내는 시기를 바탕으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묻는 문제가 나왔다는 것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특정 키워드에 대한 설명과 두 시기 사이에 역사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비록 이 출제 방식이 지금껏은 보지 못한 새로운 출제 방식이긴 하더라도 두 문제에서 하나로 합쳤다는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의 기출 문제를 꼼꼼히 분석하신다면 앞으로 이러한 경향의 문제가 새로 등장하더라도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한능검의 심화회차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간단한 설명을 드렸는데, 이를 바탕으로 그러면 앞으로의 심화회차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라는 주제에 대해서 4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룰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문제의 선지에 대한 공부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앞으로의 기출 경향도 기존의 고급 방식이 유지된다면 내가 문제의 내용을 알더라도 문제에 제시된 선지와 알맞게 연결을 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풀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 분석을 하실 때 조금 힘들더라도 항상 1번부터 5번까지 완벽하게 분석하는 훈련을 평소에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으로 출제될 고난도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룰 수 있는 고난도 유형으로는 지역사 유형, 두 시기 사이의 역사 유형, 특정 시기 이후의 역사 유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고난도 유형에 대해 이후 영상을 통해 제가 더욱 많은 전략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앞으로의 심화회차에서도 신유형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겠구나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물론 앞으로의 심화회차에서는 이 유형이 어떻게 출제될지 저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전에 출제되었던 기출을 꼼꼼히 분석하신다면 앞으로 새로운 유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선 너무 고민하진 않되 그래도 이렇게도 출제될 수 있겠구나 라는 넓은 생각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화회차에 대한 총평을 내리면 기존의 고급 회차보다는 조금 쉬워졌을 뿐 여전히 어려운 경향은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한 고급 문제가 한 70%? 80%? 이 정도가 있다면 중급이 20%? 30% 정도 섞인 난이도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심화회차는 결과적으로 고급 문제를 충분히 풀어보면서 시험장에서는 그래도 기존 고급보다는 웃으면서 쉽게 공략할 수 있는 풀이를 평소에 연습해두는 게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심화회차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에 대한 영상을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는 앞으로의 기본 회차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더욱 많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